원효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 스치며 봐도 건물 상태가 위태해 보이는데 이 아파트 괜찮은 걸까?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는 걸까? 이 아파트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출동해봤다. 여덟 번째 의뢰공간, 주소 서울특별시 서부 이촌동. 특이점, 지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재건축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 출발합니다. 용산구 서부 이촌동. 한강이 보이는 곳에 자리한 이곳의 이름은 중산 1차 시범아파트. 지상 7층 6개 동에 26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중산층이 산다고 해 중산 시범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1970년에 지어져 올해로 51살을 먹었다. 그런데 이 건물, 가까이서 보니 외부 균열이 심각해 보인다. 외벽의 도색은 지워진 세월을 헤아리기 어려워 보였고 벽 곳곳은 실금이 가득했다. 실제로 이곳은 지난 1996년 용산구청으로부터 재난위험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자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해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태를 의미해 건물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단계인데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한 점이 없을까? 물어봤다. 비가 새가지고 7층들은 세를 놓을 수가 없고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계단을 하루에도 뭐 3-4번만 올라갔다 해도 그 몇 층이 되겠습니까? 불편한 점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모로 다 불편한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은 30년이다. 중산시범은 올해로 지어진 지 51년이 되었으니 충분히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강 전망이 탁 트인 이곳은 재건축이 진행되기만 한다면 훨훨 날아오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걸까? 이유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건물의 주인은 주민들, 아파트 부지의 주인은 서울시 용산구라는 점에 있었다. 이촌 중산 시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물 부지는 서울시 소유, 건물 사이의 도로 용지는 용산구청 소유다. 이러한 주택 형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일컫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 맞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박영선 후보, 내년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 등이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주택 형태이기 때문.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 뒤 건물은 개인에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토지값이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라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렴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낮춰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토지임대부 주택의 조상님격인 중산 시범아파트. 이곳의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청으로부터 땅을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산구청은 서울시가 토지를 매각하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돕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울시의 토지 매각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 중산시범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와 토지 소유권을 놓고 오랫동안 다툼을 벌여왔다. 주민들은 여러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2008년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토지 매각을 고려해달라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주민들의 읍소에 서울시는 토지 매각이 아파트 소유주 모두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므로 아파트 소유주 전체가 토지 매입에 찬성하면 토지 거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소유주 연락처나 주소록을 갖고 있지만 중산시범은 관리사무소가 아예 없었기 때문 연락처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했기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시유지 매입 동의를 받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일일이 물어봐야 했다고 한다. 99.9%도 안 되고 100% 와야 된다니까 그건 안 팔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작년 5월서부터 서울시를 드나들면서 받아낸 약속이 필지별로 75% 이상만 걷어오면 심의에 올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중산 시범아파트는 부지를 통째로 사는 대신 6개 동으로 나눠 각각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서울시는 각 동의 토지 매입 동의율이 75% 이상을 달성하면 시유지 매각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중산시범 시유지 매각안을 의결하면 주민들은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등의 단계를 거쳐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즉,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먼 상황.
용산구청 측은 중산 시범 아파트의 재건축은 서울시의 토지 매각에 달려있다며 토지 매각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 땅을 사는 게 우선이니까 서울시 땅을 사면은 계속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 땅을 사지 못해서 멈춰 있으니 조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윤주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주민들의 토지 매입 동의율이 75% 이상을 달성하더라도 토지 매입 가격 조정이라는 난항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만약에 여기서 공시지가로 해주겠다 그러면 뭐 너나 나나 그또 투기에 온상이 될 테고, 그렇다고 뭐 주변 시세로 한다 그러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권자들이 받아줄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나 또 다른 공공기관이 앞으로 이러한 토지 임대부 주택의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시범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난항이 예상이 된다. 중산 시범의 재건축이 이렇게 더딘 본질적인 문제는 아파트가 토지임대부 주택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시점이 도래했을 때 토지 소유주인 공공기관과 건물 소유주인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건물 소유주들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길 원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재건축 과정에서의 갈등뿐 아니라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산 증식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건축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될수록 건축물은 감가상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자산 증식 효과가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도 토지 임대부 주택은 굉장히 실패했다. 즉 토지 가격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내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2007년 군포 부곡지구에서 실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0.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았고, 2011년 강남 세곡, 서초 오면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이 초기 분양가 대비 6배 이상이 뛰며 주변 시세를 낮춰 집값을 잡겠다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도입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도 많고 살도 많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30-40년 후 재건축 과정이 자명하고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는데 왜 이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제시하는 것일까?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이것은 좀 표심을 위한 선거용이 아닌가. 토지 임대부 정책이 마치 솔루션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것이 대세가 돼서는 안 되고 마치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또 공급을 확대하는 솔루션으로 볼 수는 없다. 윤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공유지는 차라리 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매각 이익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중산 시범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을 보면 토지임대부 주택의 미래가 보인다. 정말 토지임대부 주택이 최선의 부동산 공약일까? 오늘의 콘텐츠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 집슐랭 흥신소팀은 구독자들의 의뢰가 있는 공간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갈 예정이다. 그럼 이만.